대단지 아파트 건축으로 인근에 위치한 서마산 시장의 상권이 떨어지다 못해 막혀버렸습니다. 거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제2호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를 아주동에 개소했습니다. 고성군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같이 동거하던 내연남으로 밝혀졌습니다. 거제경찰서는 황종명 경남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거제 조선기자재업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대단지 아파트 건축으로 인근에 위치한 서마산 시장의 상권이 떨어지다 못해 막혀버렸습니다. 공사로 인해 시장 출입로를 없애버렸기 때문인데요. 상인들의 목소리를 전주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서마산 시장. 한창 장사로 분주할 시간이지만 시장 안은 손님을 구경하기 힘듭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고 시장을 오가던 길이 막히면서 상권이 급속도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인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상인들의 하루 매출은 20만 원 선. 김장철이 다가오면 하루 5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지만 공사가 시작된 후부터 마수거리도 못하고 집에 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사정이 있는데 하루 종일 팔아봐야 잘 팔면 하루에 5만원씩 팔고 못 받는 하루에 2만 원 정도 팔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시장 사람 떠나게 해도 장사 30년 동안 했는데 깜짝이야 떠날 수도 없고. 이처럼 장사가 되지 않아 상인들이 하나둘씩 시장을 떠나며 현재 시장에 남은 상인들은 10여 명. 남은 상인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가게만 지키는 상황으로 죽는 건 힘없는 상인들뿐이라며 울분을 토로합니다. 우리 시역에 공사한다고 너무너무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길도 이래 둘러댕기고 시장도 사람 하나 없고 이거 다 막혀가지고 지금 사람 하나 없고 그전에 10만 원 주서 팔던 게 지금 2만 원치도 못 팔고 그래 그만큼 그 정도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지금요. 그래갖고 여기 안에도 장사 한 개는 안 되고 밖으로 다 나가고 그래. 가격이 엄청 큰 지금. 이게 품목이 없으니까 주일에 다 나갈 필요가 없다 이가 또 한 개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그리고 채소에 한 개 갖다 놔봐요 뭐 하루 뭐 다 섞어피고 뭐 나 여름에 닭 얼마 섞어냈던 거는 갈때 맞는데 뭐. 진짜 신경질나면 어딘데 뭐. 상인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시공사가 전통시장 이용을 약속했지만 사업자 등록조차 내기 힘든 영세 상인들에게 카드 계산을 요구하는 등 상인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와 수도세, 번영의 회비까지 소득이 없는 이 시점에 이러한 돈조차 내기 힘들어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불을 꺼놓은 채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이렇게 뭐 마련하거나 그런 대책은 없는데 저희도 요 내용을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거든요. 일단 저희가 창원시에 75개 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뭐 75개 대해가지고 저희 시청에서 뭐 그런 부분까지는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 시내의 모든 전통시장의 상황을 일일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상인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시장 상인들을 위한 말만 아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절실할 때입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부모들이 아이를 같이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양한 육아 정보 공유는 물론 아이들 사이에는 공동체 의식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거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자 제2호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를 아주동에 개소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거제시 아주동에 위치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이곳에 거제에서 2번째로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는 아이와 부모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동 육아 나눔터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종이접기 과학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데다 장난감과 도서 등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누나들은 이런 시설 없어서 전혀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되게 아쉽더라고요. 지금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정도 얘가 이제 수업도 들을 수 있고요. 지금 이번 주도 오늘도 또 수업, 지금 종이접기 말고도 다른 수업도 하나 더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사실 잘 없거든요, 밖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현재 거제 지역은 사업을 위탁받은 거제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두 곳의 공동 육아 나눔터를 운영 중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이웃 간 육아 정보 공유는 물론 자녀 양육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 함께 키움터는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혼자서 키우면서 어려운 점이 많고 고민이 돼도 요새는 대가족 제도가 아니라서 함께 의논할 사람들도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함께 모여서 육아 정보도 서로 나누고 또 아이들을 돌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서로 고민도 하고 또 가족 품앗이, 공동 품앗이로 해서 아이들을 서로 같이 돌볼 수 있는 것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동의 나눔터, 옛날로 말하자면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다. 거제시도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에 비해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거제를 만드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거제가 사실은 아이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기로 해서 더욱더 저희들이 아이들이 잘 뛰어놀 수 있는 예를 들면 물놀이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확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36세일 정도로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꼽히는 거제. 보육의 부담을 줄이고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우려는 부모들이 늘면서 공동 육아 나눔터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고성군의 한 원룸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내연남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이 내연남, 태연이 숨진 여성 옆에서 잠까지 잤습니다. 보도에 송국혜 기자입니다. 고성군의 한 유흥가 밀집 지역입니다. 밤 늦은 시각, 술에 취한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5층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틀 뒤 해당 건물 5층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5일 밤 11시쯤 40살 A씨는 자신의 내연녀인 42살 B씨의 원룸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B씨를 때려 살해했습니다. 맨날 맞아. 맨날 싸우고 펑펑 소리는 났었어. 근데 나도 스케이트 엄마 하나 보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태연이 잠까지 잔 뒤 이튿날 아침 이곳 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1년 전부터 이들이 동거를 시작했고 평소에도 남성의 구타가 심했다고 말합니다. 몇번 두드려 맞아갖고 지금 부르시려가지고 내가 불러갖고 맞아갖고 내가 유분자하고 경찰한테 신고도 하고 막 그랬는 것 같더라고.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거제경찰서는 8일 황종명 경남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거제 조선기자재업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황 의원이 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법인 회사 자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와 함께 공장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아닌 타인 명의로 등기해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 출납부와 급여 대장 등 회계 관련 장부일체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황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황 의원은 제6대 거제시의회 의장을 거쳐 도의원으로 활동 중이며 내년 지방선거 거제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발생한 창원 양덕천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덕천 보수공사 하청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으며 일괄 화도급 금지 규정을 어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양덕천 복개구조물 안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3명이 사망했으며 사고 이후 하청업체 직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경찰 1명도 숨졌습니다. 창원소방본부는 제55주년 소방의 날을 기념해 9일 늘푸른 전당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함께 축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소방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개최됐으며 안상수 창원시장과 김하용 창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소 타의 모범이 되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민간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표창 등을 90여 명에게 수여해 노고를 격려했으며 특히 올해 42년 만에 소방청으로 독립하고 처음 맞는 소방의 날로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거제시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개최된 제12회 거제 삼꽃축제에 22만 8천 명이 입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0만 4천 명보다 2만 4천 명 늘어난 수치며 축제 수입 또한 입장료 판매액과 시설 운영 수입 등을 합쳐 5억 900만 원에 달했다고 시는 밝혔습니다. 거제의 대표 가을 축제인 삼꽃축제는 국화와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으로 만든 캐릭터를 전시하고 유자와 알로에, 토마토, 파인애플 등 지역 특산물을 판매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12일까지 꽃으로 장식한 조형물을 치우지 않고 관광객들에게 축제장을 무료 개방할 방침입니다. 거제 지역 시민 정당 등으로 구성된 사공만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사공만에는 도심 인근 친수 공간인 사곡해수욕장과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친환경 관광자원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거제 해양플랜트 산단 조성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성군은 고성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와 합동으로 13일부터 17일까지 고성군 일원의 고인돌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군은 보호가 취약한 비지정 문화재 고인돌 5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향후 문화재 지정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통영시 보건소는 2017년 걷기 지도자 양성과정 교육을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보건소 강당에서 실시합니다. 걷기 지도자는 자격증 취득 후 워킹스쿨 시범학교 봉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 관련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마산 하포구 창동과 오동동 일대에 조성한 빗거리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동동 일대의 비터널과 더불어 올해는 부림시장 입구와 오동동 문화의 거리까지 확대 설치했으며 또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불을 밝히면서 지역 상권이 최대 30%가량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거제 블루시티 투어 위탁 운영 사업자를 공모합니다. 거제 블루시티 투어는 거제 대표 관광지인 외도와 해금강 등을 하루 동안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오는 15일까지 거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 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고성탈박물관이 소장품과 전시실 재정비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8일간 임시 휴관합니다. 박물관은 휴관 기간 고성 오광대 박갑중 선생이 1970년대 제작한 종이탈을 새롭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임시 휴관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탈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통영시는 8일 도서 지역인 한산면을 방문해 통영시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 상담대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혁 마을 세무사와 세무사 정광진 세원관리 담당의 상담에 나서 그동안 쌓여있던 도서 지역 세금 고민을 적극 해결했습니다. 거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 시험 재배 중인 아열대 과일 개욱과 아열대 채소 차요태 재배가 성공했습니다. 개욱과 차요태는 아열대 과일과 채소지만 우리나라 노지에서도 봄에 파종하면 가을 수확이 가능하며 고급 요리 식재료나 전체로 활용 가치가 높은 작물입니다.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고성군 새마을회관에서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원 100여 명이 참여해 고추장 800통을 만들어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달했습니다. 창원시는 8일 마산역 앞에서 제3회 택시 호객행위 근절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창원시 법인택시 대표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 동부경찰서, 모범 운전자회 등이 합동으로 승강장 주변 정차 질서 개선 홍보를 실시하며 택시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섰습니다. 통영시는 지난 8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희망 내일 키움 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린 역량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박주필 노후 설계 전문 강사가 나서 부채 관리와 신용 관리를 주제로 각종 채무 조정 제도 등을 안내했습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올바른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 나눔 교육 특강을 진행합니다. 거제시 공공청사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교육은 전성실 나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분야의 나눔을 전파할 예정입니다. 제7회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대회에서 고성군 동해면 법동 친환경벼 재배단지 김경모 대표가 친환경 생태농업대상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김경모 씨는 친환경 농업의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실증 시험을 통해 재배 기술을 발전시킨 업적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색 찬란한 빛깔로 주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국화꽃이 화분 무료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교방동 주민센터는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기간 동안 교방동 곳곳에 진열됐던 국화 화분을 이웃들에게 무료로 전달하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